네, 앞서 들으신 대로 태풍 란의 간접 영향으로 해안가에서는 강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태풍과 날씨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태풍 란이 일본을 향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요. 대신 해안가에는 엄청난 강풍이 불고 있다고요. 예, 태풍 라는 사실은 일본 오키나와 쪽을 지나서 현재는 도쿄 부근에 상륙해서 계속해서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한반도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태풍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강풍이 부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울산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9.8m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네. 울산공항에서도 27.7m를 기록하게 되면서 어제 울산공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었고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구에서도 강풍이 불어서 가로수 두 그루가 넘어지기도 했고요. 울산에서 도로 표지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에서도 역시 순간 최대 풍속이 25.3m를 기록하게 되면서 간판이 강한 바람에 넘어졌고 이 40대 남성이 머리를 부딪혀서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 한반도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태풍이 한반도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 그래서 이 태풍의 위력을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 태풍의 간접 영향만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 태풍이 언제쯤 소멸하는 건가요? 예, 현재 말씀드린 대로 태풍은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을 했고요. 앞으로 빠르게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강한 중형급의 세력으로 최대 풍속은 아직까지도 초속 40m입니다만 점차 빠르게 세력이 약화되겠고 북동쪽으로 역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쯤에는 이 태풍 란이 소멸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본 홋카이도 동쪽 먼 해상에서 내일 새벽쯤 소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풍이 점차 북동쪽으로 이동해 그러니까 한반도와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고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던 간접적인 영향도 점차 줄어들겠습니다. 이미 이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던 이 동해안 지역도 7시를 기해서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내륙을 중심으로 또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들은 현재는 없고요. 다만 이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또는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만 내일까지는 굉장히 거센 파도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너울성 파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간접 영향을 받는 동해안뿐만 아니라 서울 내륙에서도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날씨는 맑았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예, 해안가는 당연히 이제 이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태풍에서 불어오는 북동풍 그리고 한반도 북쪽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이 서로 더해지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바람이 불게 됐습니다. 역시 한반도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들이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고 한반도 남쪽에서 태풍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온다습한 공기들을 밀어 올렸습니다. 한반도가 북쪽에서의 차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남쪽에서의 고온다습한 공기 사이에 놓이면서 강풍대역에 놓이게 됐고요. 네. 강한 동풍이 불게 됐는데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맥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산맥을 오르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바람이 아무래도 세력이 더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맥 효과로 인해서 이 내륙에서도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게 됐습니다. 예, 오늘이 바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언다는 절기상강입니다. 이 날씨가 부쩍 또 쌀쌀해진 것 같은데 이번 주 날씨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예, 현재 뭐 오늘 같은 날이 이제 절기상강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고 또 물이 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을의 마지막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침 저녁으로 부쩍 더 쌀쌀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제 이번 주부터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의 날씨는 뭐 굉장히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될 텐데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게 되면서 비구름이 조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충청도 지방 그리고 경기 서해안 지방을 포함해서 내륙 많은 곳에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후에는 점차 맑아지면서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맑은 하늘 그래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좀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저녁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거든요. 주 중반 이후에 늦더위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만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쌀쌀해지면서 단풍 소식도 기다려지는데요. 이제 절정에 든 곳도 많아서 지난 주말에는 유명산들의 나들이 객도 많았다고 해요.
단풍 상황과 전망은 이제 어떻습니까? 예, 강원도 산들은 절정기를 조금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80% 이상이 대부분 다 물든 단풍으로 물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밖에 북한산, 치악산, 지리산, 뭐 속리산, 내장산, 제주도의 한라산도 보시는 것처럼 첫 단풍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정상에서 20% 안팎 정도는 현재 단풍이 물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북한산과 지리산은 이달 중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중에는 절정기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단풍으로 가장 유명한 내장산도 다음 달 초중순에는 절정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다음 달 초중순까지는 단풍 구경하기에 굉장히 괜찮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